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로 온 한인 기업들과 공관, 단체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 인사와 덕담이 오가고 한 해의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무식 표정을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의 첫 출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반가운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올해는 청량의 해. 양띠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가 더 특별합니다. 자신의 해를 맞아 부푼 기대와 각오도 되새깁니다. 친구는 다 시집 장가를 갔고요. 네, 저는 아직 싱글인데 올해 결혼을 해야겠네요. 새해의 시작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해.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과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그중에서도 금연과 운동은 빠지지 않는 새해 목표입니다. 관장님을 제가 알게 돼서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쿵후에 도전을 해보라는 챌린지를 받아서 제가 올해는 쿵후 나름대로 배워보면서 제 건강도 채우면서 제가 3개월 끊었습니다. 네. 한인은행들은 오늘 오전 지점이 문을 열기 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구 은행으로의 도약을 반영하듯 타주의 지점 직원들도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시무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그 IT 계통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익을 향상시키면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런 원년해로. LA 총영사관도 오늘 시무식을 갖고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협업과 소통을 내세워 한인 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간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내부의 소통, 그다음에 또 동포 사회 소통을 잘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한인회도 100여 명의 한인 사회 원로와 주요 인사 단체장들을 초대해 덕담을 나누고 떡국을 함께 먹으며 새해 희망찬 한인 사회를 설계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한인 사회도 일터로 돌아와 을미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인 경제 살리기와 동포 간 화합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2015년 을미년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새해는 지속되는 불경계 터널을 지나 막힌 가슴이 탁 트이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인사회 경제 살리기와 동포 간 화합도 강조됐습니다. 모든 한인들이 경제가 살아나서 가족과 그 화합을 이루면서 우리 소수민족끼리 첫째는 화합하고 뭉쳐야 우리 동포사회가 발전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과 진학, 한인들은 다양한 새해 소망으로 2015년을 시작합니다. 네, 엄마가 편찮으신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하는 대학교도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지원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학점 잘 나와서 장학금 받는 거.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 중반이나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상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see growth around 3%. I do believe that inflation is going to gradually move back to our target. So I could imagine the interest rates going up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올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월 말이나 6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메스터 총재의 예측은 7월 말이나 9월 중순 정도의 금리가 오를 거라는 시장 예측에 비해 다소 이른 것입니다.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건 없고 경제 지표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를 금리 인상 시 인내심 발휘로 바꿨고 시장은 올해 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6년 넘게 기준금리를 0에서 0.25%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왔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취임 이후 표결 때마다 다수 의견에 섰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반기 금리 인상 예측도
연준 전체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LA시의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LAPD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강도, 성폭행과 살인 등 2014년에 이른바 4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12.4%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정폭력이 9,600여 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절도나 빈집털이 등 재산범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에 보복을 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소니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에 보복을 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지지 등 고강도 대북 지지를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서입니다. 소니를 상대로 한 파괴적이고도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1순위에 북한 정찰 총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과 함께 개인 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소니 해킹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They caused a lot of damage, and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FBI의 발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내부자 소행이라는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새해 벽도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국의 보복 대응이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구체적인 통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통일 시대를 여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장 등 야당 참석 인사들이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야당도 대북 문제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선 먼저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 협상이 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남북 대화 재개와 북핵,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상포진은 초기 증세가 감기나 몸살 등과 비슷해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같은 피곤한 시간을 보내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이 쉽다고 합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던 전모 씨. 상태가 호전되지 않더니 통증이 심해지고 물집까지 생기고 나서야 대상포진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감기
오는 것 마냥 그렇게 좀 아팠습니다.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서 와본 거예요. 눈주위가 욱신거려 안과 치료를 받았던 김모 씨도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가볍게 넘겼다가 뒤늦게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전체로 통증이 퍼지고 수포까지 생긴 뒤였습니다. 두통하고 콕콕 쑤시는 그 벽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아팠어요. 대상포진은 신경을 타고 특정 부위에 물집이 퍼지는 피부염으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약속까지 많은 연말연시, 쌓인 피로에 면역력이 떨어져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몸살 감기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요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얼굴이든 몸이든 한쪽 측면이 콕콕 쑤시면서 아프다고 한다면 대상포진을 전문가들은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 신경통이나 마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새해 첫 거래를 맞은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4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